안녕하십니까. 의경서당입니다. 10조탕 무리 중에서 5번째 소함흉탕 증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탕의 맨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함흉탕은 승기탕류의 무리에 포함시켰고, 소함흉탕은 10조탕 무리에 넣어진 것 같군요. 자, 소함흉탕.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이 역시 그 가슴 심화 부위, 이 부분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림 7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심하로부터 하완 부분에 상완, 중완, 하완, 배꼽 위에 하완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그 사이 심하에서부터 하완, 하완, 수분, 신골 이렇게 내려가죠. 배꼽에서 바로 두 번째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가 경창한다, 단단하면서 창, 부풀어 오를 창. 눌러보았을 때 통증이 심하다. 통증이 심하군요. 단단하고. 만약에 몸을 움직이기라도 한다면 그에 따라서 흉복이 그것에 응하여 아파온다. 몸을 움직이기라도 하면 흉복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아파온다. 그러면 대단히 행동하는 데 지장이 많겠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견배가 어깨에서부터 등에 걸치는 어깨 뒷부분에 등이죠. 어깨 등이 강해지고 강직 뻣뻣해지고, 이것은 바로 열로 인한 사기가 흉중에 모여있는 연고 때문이다. 열사가 흉중에 몰려있는 것 같은 상황이군요. 이 증은 비록 뭐뭐이다. 뭐뭐이긴 하나 수기가 열사와 더불어 호결 서로 맺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수기가 열사와 더불어 함께 맺혀진 그와 같은 상황이군요. 그렇기는 하나 다만 어디에는 이르지 않았다. 대열이 큰 열이 단단하게 맺혀져서 견경하게 맺혀져서 아주 열매실 꽉 들어찬 그와 같은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대열이 아주 단단하게 견경하게 맺어져서 속이 꽉 찬 실한 위실만한 그와 같은 위실증처럼 실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결흉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여기서의 반하와 과루는 담음을 화시켜준다. 화하게 화작용으로서 풀어낸다 이 말이죠. 화학적인 작용으로서 녹여낸다. 담음을 화시키고 수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반하와 과루가. 여기에 쓰이는 황련은 심흉에 있는 열사를 제거해주며 불오 함께 배오하여 짝짓지는 않았다. 대황, 망초, 감수 등과 같은 공하시키는 약으로서 함께 배오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강력히 공화시키는 대황이라든지 망초라든지 감수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쓸 단계는 아직 아닌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심하가 단단하기는 하나 견경 아주 단단하고 단단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비록 흉만하기는 하나 가슴이 그득하기는 하나 고돌하지는 않는다. 높이 돌출해 나오지는 않는다. 돌자는 굴뚝 돌, 갑자기 돌, 솟아나올 돌, 높이 돌출해 나오지는 않는다. 대함흉탕에서는 가슴이 이렇게
물론 고기한다고 했는데 소함융탕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공화시키는 약을 사용할 정도의 그런 증은 아니다. 상한론에 이르기를 작은 결흉병은 바로 심하에 그 증이 있다. 심하에 있는데 눌러보게 되면 그것이 아프고, 이때 나타나는 맥이 부활하다. 뜨면서 활주로 할 때 활자죠. 매끄러울 활맥이 나타난다. 이럴 때에 소함흉탕으로 주지한다 라고 했어요. 상한론에. 작은 결흉병은 그 부위가 바로 어디에 있다? 심하에 있다는 겁니다. 심하에. 결흉인데 가슴인데 가슴 바로 밑에 심하에, 가슴이 아니라 심하에 있다. 그래서 그러니 뭐와는 같지 않다. 대결흉증이 돌멩이처럼 단단하면서 그득하고 동통하야 손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큰 결흉증과는 같지 않다. 즉 큰 결흉증에서의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그득하고 너무 동통하여 손을 가까이 대볼 수도 없고, 대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것과는 다르다. 단지 작은 결흉병은 단지 드러내 보인다. 눌러보았을 때 통하고, 맥 또한 침실하는 등의 잠기고 실하는 등의 결실 맺어서 실한 모양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부활하면서 유력한 힘이 있는 그와 같은 맥상을 보인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다. 수와 열이 호결 서로 맺혔다. 흉도계 사이에 맺혀진 것으로 가벼운 정도의 취결함일 따릅니다. 모여 맺어진 것일 따릅니다. 모모일 따릅니다. 한정을 나타내는 종결사죠. 모모일 뿐이야. 가벼운 정도로 그 수열이 모여서 맺혀 있는 것일 따름이야. 맺혀 있는 것일 뿐이야. 기소이 언 정도 결취자는 말하는 소인은 가벼운 정도로 결취했다고 말하는 소인은 까닭은 뭐뭐로서이다. 그 심하를 눌러보았을 때에 통하다는 것으로서 통하기 때문이다. 논할 것 없이 큰 결흉증을 말할 것 없이 대결흉증을 말할 것 없이 아니면 혹 소결흉증에서도 작은 결흉증에서도 모두 모름지기 심하에서 진찰하는 것을 법도로 삼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대결흉은 말할 것도 없이 아니면 혹은 소결흉증에서도 모두 모름지기 심하에서 진찰하는 것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 이위용법이죠. 이위용법이 되겠습니다. 제심하 진찰지 하는 것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 그 진찰하는 그 법의 기준이 바로 심하를 살피는 데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군요. 이로 말미암아 미루어 추론해 보건대 다음 음이 흉중에 막히고 막혀 있어서 심히 번한 것이니 부대낄 번민한 것이니 가히 소함흉탕으로서 그것을 주지해 나갈 수가 있다. 또 가히 치료할 수 있다. 어떤 것을 담음이 있어서 흉중이 조잡한 느낌을 갖는 것을 치료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게 조잡증이라는 게 나와요. 조잡하다. 조잡.
흉중이 뭔가 이 조잡이라는 게 뭐 씹는다 이런 뜻 아닌가요? 단어 뜻 알아보기. 짓거린다, 조잘거린다, 조작. 인터넷 사전을 또 찾아봅니다. 인터넷 사전 찾아보면 인터넷 사전에 일본말로 조잡이라는 게 사전이 등록이 되어 있네. 일본어 사전에 문해야케라네. 조작. 식도 내부가 타 들어가는 듯한 느낌. 식도 내부가 타 들어가는 듯한 느낌. 위산으로 인해서 불편한 이와 같은 느낌을 조잡증이라고 한답니다. 조잡증. 흉중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조작. 아주 그냥 음식이 위밥통에 정체되어 소화가 불량하여 산을 삼킬 때에는 탄산할 때에는 오수유탕증이 된다. 여기 또 오수유탕이라는 증이 또 여기 추가로 설명이 나오네요. 음식이 위완의 밥통에 정체되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신물을 삼킬 때에 오수유탕으로 치료해볼 수가 있다. 또 살피건대 상한론 중에 이르기를 한실로 인한 절흉일 때에는 한으로 맺혀져서 된 한이 실함으로 인해서 맺어진 절흉일 때에는 열증이 없다. 열증이 없는데 이때에는 산물 소함흉탕이나 산물 소함흉탕을 투여해 볼 수 있고, 백산이라는 것도 역시 삼백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백산도 역시 복용해 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상한론에 했는데 심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게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 말이. 한실결흉일 때는 한실결흉은 바로 지실이중환증에 해당한다. 지실이중환증에 해당하는데 소함흉탕은 열을 다스리는 약인데, 열을 다스리는 약이니 이 증을, 한실로 인한 결흉증은 써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대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망 독자 사저인조, 바란다. 독자들께서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바란다. 소함흉탕, 황련, 일량, 반화, 반승. 반화 많이 들어가네요. 반대가 씻어서 과루 열매 큰 것 한 개. 과루 열매 큰 것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봐보지를 못해서 과루 열매 큰 것 한 개 이와 같이 집어넣는다고 나왔네요. 상산미를 물 6대로 해서 먼저 가루를 끓여서 3대가 되도록 취해가지고 집기를 버리고 또 모든 약을 넣어서 다시 끓여서 2승을 취하여 집기를 버리고 나누어 따뜻하게 해서 3번에 걸쳐 복용한다. Shift F1. 네, 이상 소함흉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